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60%가 학교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아동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1000여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가정에서 학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산업 소비 위축으로 인해 완도군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완도군은 간편식을 만들고 유통 경로를 다각화할 방침인 가운데 수산물 소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가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겨지면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쓰레기 문제 등이 해결됐습니다. 점포마다 조리 공간도 생기면서 이용객과 운영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출근길 교사의 차량에 학생이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일선학교 10곳 중 6곳이 교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유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로 교문 앞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학생과 함께 차량들도 같은 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올라가면 이렇게 뭐 차들이랑 좀 많이 뒤엉켜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냐고요? 위험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셔서. 차들이 좀 원래 많이 다녀요? 네, 주차장이 혹시 안쪽에 있나요? 안쪽에 있어가지고 차들이 좀 많아요. 전국 초중고 도로보행로 구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11,700여 곳 가운데 9,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가 따로 설치돼 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따로 구분된 곳은 6,474곳, 나머지 2,861곳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교내 통행로가 있는 679곳 중 409곳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분리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문제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해당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분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결국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청으로 예산까지 떠넘기면서 분리 계획은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학교 내에 차도와 인도가 구별이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일단은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집행부에 요구할 거고요. 또 학교 현장에만 맡기지 않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행로와 차도 미분리로 일어나는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인창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 청소년을 위해 어른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신고가 증가한 이유와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 동부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600여 건에서 지난해 900여 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700건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됩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학대를 경험하면 신고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학부모 역시 주변의 학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교사와 양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강화돼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모든 그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 많이 높아졌다는 게 민감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실제로 뭐 옆집에서 아이가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크게 울부짖는다던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혼나는 아이들만 봐도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지셨어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동 청소년이 방치되는 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학대 발생 빈도가 높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학대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가정들을 저희가 알아내고 발굴을 해서 복지기관이라든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아동학대 발생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만 아동학대 가정과 연결하기 위해 양육시설 종사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사후 수습에 그치기보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른들의 앞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마을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같은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7살 A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0분쯤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마을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살 A모 씨의 승용차가 전도됐고 SUV 운전자 72살 B모 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법원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완도군의회가 군정질문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81가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지역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수산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수산물 소비 문화가 위축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어업인일 정도로 지역에서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완도군. 전복 점유율은 전국 81%이며 다시마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수산업 유통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수입산 어류의 소비자 트렌드는 높아가는데 국내산 어류의 소비자 트렌드 지수는 감퇴 추세에 있으며 광어 생산 원가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작년 6.13 선거 시 군수 및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공약이 위기에 빠진 전복산업을 살려내겠다 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국민들이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완도군은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복과 광어 등 간편식을 만들고
수산물 유통의 사회적 트렌드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문화가 위축되고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간에는 IMF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의 구조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고 혼밥 세대 증가에 대비한 간편식 제품 개발과 다양화. 완도군의회는 변환소 지역 갈등 해소 대책과 장보고 수산물 축제 개선 방안, 6차 산업화 흑염소 육성 실태 등 81가지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에 나섰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 측정 결과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등 조직 내부 허술함과 조직의 탄력성에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74회 완도군 의회 임시회는 23일까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행정 사무감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의 타격이 장기화되면서 완도군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낭만포차가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4기 낭만포차의 경우 점포마다 컨테이너 조리 공간이 생겼는데요. 보다 한적하고 넓은 공간이 마련되면서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가 해결돼 이용객과 운영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와 의회 갈등 끝에 이전하기로 결정된 여수 낭만포차. 기존의 낭만포차는 종포 해양공원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포차 운영 차량이 차선 한계를 점용하면서 차량 소통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포차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와 소음 문제도 발생돼 왔습니다. 낭만포차 4기가 거북선대교 밑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한 지 3주째. 기존의 낭만포차 부지에서 900여 미터 떨어진 곳인데 보다 넓은 포차 공간과 주차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포차 한가운데 탁 트인 공간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걸어 이동하는데도 불편함이 줄었고 포차 주변뿐만 아니라 종포 해양공원 중심부까지 쓰레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 시도 자체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시에서. 이전 낭만포차는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위생에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이번 낭만포차부터는 별도의 컨테이너가 마련돼 조리 공간이 생겼습니다. 보다 깔끔해진 조리 상태에 이용객들의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도로도 너무 복잡하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놓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같은 음식이어도 깔끔하고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 낭만포차 운영자들도 컨테이너가 마련된 이후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주방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느끼는 청결, 음식에 대한 믿음이 만족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도로에 있다 보면 뭐 매연이라든지 그런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여수시는 종포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포차 이용객들로 인한 소음 문제는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들은 앞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될 과제지만 지금 현재 이전한 낭만포차 부지가 아주 깨끗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제2의 또 낭만포차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종포 해양공원. 낭만포차 이전으로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추수가 끝난 농촌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논밭을 태우다 불꽃이 튀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남에서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밭을 태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남 장흥에 있는 한 야산이 시뻘건 불길에 입사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밭을 태우다 불똥이 튄 겁니다. 결국 불을 끄기 위해 몸을 던진 할머니는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월 보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91살 이모 씨가 밤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겁니다. 이 화재로 결국 이 씨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00여 건. 특히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만 180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선 일부 농민들의 부주의 때문에 825건이 화재로 이어져 6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논밭을 태우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최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밭을 태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반드시 사전에 인근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논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를 통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불을 피운 사람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밭을 태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 곳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6곳. 전남도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이용객 7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7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9만 명보다 8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일본 대체 노선으로 중국 장각의 노선이 신규 취항할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올해 목표인 100만 명 달성을 위해 항공사 국제노선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서명에 1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염원 실현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11만 466명이 참여했으며 완도군 인구 5만여 명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7일 진행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타당성 평가단에 서명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요. 9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22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외출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과일 등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